여러분 혹시 최근 캄보디아 관련 소식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 캄보디아에 대한 걱정스러운 뉴스들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납치 감금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캄보디아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단순한 해외여행 소식이 아니라 우리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정보들을 깊이 있게 다룰 예정입니다. 해외에 계신 지인분들이나 가족분들께도 이 정보를 꼭 공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 감금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들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충격적이죠.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걸까요? 단순히 운이 없어서일까요?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여기에는 복잡한 사회경제적 배경과 함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위험 요소들이 숨어 있습니다. 범죄 조직들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 있고, 그들의 주요 타겟이 바로 해외에서 온 여행객들이나 특정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취약한 계층이라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최근 발생한 사건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이 사례들을 통해 캄보디아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심각성과 양상을 구체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2025년 9월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 한복판에서 50대 한국인 남성이 납치당해 고문을 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니, 대낮번화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니 믿기지 않죠? 더욱이 피해자분은 카페에 들렀다가 차에 타려던 순간 검은색 차량을 탄 용의자들에게 순식간에 납치되었다고 해요. 영화에서처럼 갑자기 나타난 차량에 강제로 끌려갔다는 겁니다. 정말 상상만 해도 소름 끼치는 상황인데요. 다행히 카페 경비원의 빠른 상황 인지와 신고 덕분에 경찰이 신속하게 출동했고 용의자들은 결국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체포 현장에서 권총, 탄창, 실탄, 쇠파이프, 무전기, 심지어 마약까지 대량으로 발견되었다고 하니 이들이 얼마나 치밀하고 위험한 조직인지 짐작이 가시죠? 단순히 개인적인 원한에 의한 범죄가 아니라 조직적으로 계획된 범죄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아직 납치 목적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조직 범죄의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잔인한 범죄가 번화가에서 일어났다는 사실 자체가 캄보디아의 치안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다음 달인 2025년 10월에는 40대 한국인 남성이 캄보디아 여행 중에 일주일째 연락이 두절되는 사건까지 발생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여행 중에 가족이나 지인과 연락이 끊긴다는 것은 본인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까지 엄청난 불안과 걱정에 휩싸이게 만드는 일이죠. 이런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 역시 현재 진행형으로 늘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처럼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관련 사건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하는 걸까요?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캄보디아가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같은 각종 피싱 범죄의 주요 거점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인 범죄자들이 이런 범죄를 저지르려고 캄보디아로 들어가기도 하고 더 나아가 다른 한국인들을 범죄에 끌어들이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이들은 주로 사회 경험이 부족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국인들을 유혹하여 범죄의 도구로 삼는 잔인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캄보디아에서 체포되는 한국인의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23년에는 겨우 3명이었던 체포 인원이 2024년에는 46명으로 급증했고 2025년 1월부터 7월까지는 무려 144명이나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충격적인 수치 아닌가요? 이러한 통계는 캄보디아 내에서 한국인 관련 범죄가 얼마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입니다. 여러분, 고수익 알바나 해외 취업이라는 달콤한 유혹에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한탕주의를 노리거나 현실에 지쳐 단기적인 돌파구를 찾는 사람들의 심리를 악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고수익 취업을 미끼로 캄보디아로 유인된 다음 납치 감금되어 강제로 범죄에 동원되는 끔찍한 일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은 인신매매와 다름없는 형태로 끌려가서 보이스피싱, 콜센터 같은 범죄 조직의 하부 조직원으로 강제 노역에 시달리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심지어 마약을 강제로 투약당하며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지는 사례까지 보고되고 있다고 하니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현실입니다. 2025년 1월부터 7월까지 접수된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만 무려 252건으로 작년 17건보다 무려 14.8배나 증가했다고 하니 이 문제는 이제 개인의 부주의를 넘어선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다루어져야 할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우리 정부도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겠죠.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캄보디아 내 일부 지역에 대해 여행 자제 권고를 내렸습니다. 수도인 프놈펜은 여행 경보 2단계인 여행 자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이는 불필요한 여행은 자제하고 방문할 경우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라는 의미입니다. 시아누쿠빌, 포코산, 바벳 등 10개 지역은 무려 2.5단계인 특별여행주의보 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단계는 여행을 계획 중인 경우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이미 체류 중인 경우엔 안전지역으로 이동하거나 신변 안전에 특별 유의해야 함을 뜻합니다. 외교부는 해당 지역 방문을 예정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체류 중인 분들에게는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고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의 권고는 단순히 형식적인 경고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방어선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정말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단순히 범죄에 가담하는 한국인만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선량한 한국인 피해자들도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특히 고수익 아르바이트 같은 달콤한 말로 유혹해서 범죄에 끌어들이는 사례가 많으니까 혹시라도 이런 제안을 받으시면 무조건 의심하고 피하셔야 합니다. 정상적인 고수익은 존재하기 어렵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세요. 최근에는 캄보디아에 있는 콜센터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로맨스 스캠, 사기를 벌인 한국 국적 조직원들이 구속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수많은 한국인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입혔으며 이런 범죄 행위가 캄보디아 현지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경각심을 일깨워줍니다. 이처럼 캄보디아 내에서 한국인 범죄 조직이 활개를 치고 있고 이로 인해 애꿎은 한국인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 내부의 문제가 해외에서 불거져 나오는 듯한 씁쓸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어떤 해외 국가를 방문하시든 적용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실질적인 예방 방법들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이 수칙들을 철저히 지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많은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첫째, 정부의 여행 경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따르세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각 국가 및 지역별 여행 경보 단계를 실시간으로 그리고 매우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다른 해외 국가로 여행을 가실 때도 항상 출발 전에 이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지역만 방문하고 위험 지역은 과감히 포기하거나 여행 계획에서 제외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나의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둘째, 의심스러운 제안은 무조건 거절하세요. 특히 고수익 쉬운 돈벌이, 해외 취업 등을 미끼로 하는 제안은 99.9% 사기입니다. 이런 제안은 절대 솔깃하지 마시고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만약 주변에서 이런 제안을 받고 흔들리는 분이 있다면 그 위험성을 정확히 알려주고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해외에서 너무 좋은 조건이라는 것은 대부분 함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낯선 사람이나 검증되지 않은 업체와의 접촉은 최대한 피하세요. 해외에서는 특히 더 조심해야 합니다. 길거리에서 갑자기 친한 척 다가와 말을 거는 사람, 검증되지 않은 여행사나 숙소, 교통편 등을 이용할 때는 항상 경계를 늦추지 마세요. 필요하다면 미리 인터넷 검색이나 현지 한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충분히 정보를 확인하고 공식적으로 허가받고 후기가 좋은 곳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는 낯선 사람을 신뢰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해야 합니다. 넷째, 주변에 자신의 행선지를 상세하게 알려주세요. 혼자 여행을 가거나 불확실한 곳으로 이동할 때는 가족이나 친한 친구에게 자신의 행선지, 숙소 정보, 비행 또는 이동 일정 등을 미리 자세하게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실시간 위치 공유 앱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빨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으며 당신의 안전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다섯째, 긴급 연락처를 미리 파악하고 저장해두세요. 현지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긴급 연락처, 현지 경찰서 연락처, 그리고 숙소 프런트 연락처 등을 미리 휴대폰에 저장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위급 상황 발생 시 당황하지 않고 바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대폰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작은 수첩에 적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섯째, 개인정보 관리에 철저히 신경 쓰세요. 해외에서는 여권, 지갑, 신용카드 등 개인 신분증과 귀중품을 항상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여권이나 비자, 항공권 등 중요한 서류는 복사본을 따로 보관하거나 클라우드에 암호화해서 저장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은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예를 들어 SNS에 실시간으로 자신의 위치나 숙소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째, 혼자 밤늦게 다니는 것을 피하고 인적이 드문 곳은 가지 마세요. 어두운 밤길이나 외진 곳은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훨씬 큽니다.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능한 한일행과 함께 다니고 인적이 많고 밝은 곳 위주로 이동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불가피하게 이동해야 할 경우에는 믿을 수 있는 택시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항상 주변을 경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째, 음료나 음식은 절대 낯선 사람에게 받거나 자리를 비운 사이 뒀던 것을 먹지 마세요. 약물 피해를 막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예방 수칙입니다. 음료수에 약물을 타서 정신을 잃게 한 후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으니 술집이나 음식점 등에서 특히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자신의 음료는 항상 눈으로 확인하고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세요. 9째, 현지 문화와 법규를 존중하고 이해하세요. 각 나라는 고유의 문화와 법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무시하거나 위반하는 행동은 불필요한 오해나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지인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고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기본적인 현지 예절과 법규는 미리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소한 행동이 큰 문제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주저하지 말고 현지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이들은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고 있는 정부 기관이며 위기 상황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조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혼자서 해결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여러분, 캄보디아는 분명 아름다운 자연과 풍부한 문화유산을 가진 멋진 나라입니다. 많은 분들이 꿈꾸는 동남아시아 여행지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이면에 위험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충분히 대비해야 할 때입니다. 해외여행은 언제나 설레고 즐거운 일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예방수칙들을 꼭 기억하셔서 혹시라도 캄보디아를 방문하시거나 다른 해외여행을 계획 중이시라면 반드시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하고 즐거운 해외 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모두가 안전하게 여행하고 건강하게 돌아오기를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